네, 안녕하십니까. 한센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의 출발 자체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0.2%대 강세를 보여준다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외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이 베이시스로 개설되면서 지금 현재는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도 축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거래소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축소가 된다됩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IT를 중심으로 매도한다 되긴 하는데 IT를 제외한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폭 매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오전에는 1220원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는 1217.5원 정도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가 휴장이죠. 그 상태에서 미 선물이 약세를 띠고는 있지만 미 선물의 약세란 부분도 현재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거의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징 자체를 보게 되면 우선은 IT 중심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온다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비스 쪽에서 외인들 매수 들어온다 되는데 이제 서비스에서 오늘 게임 쪽에서 크래프터를 중심으로 매수 좀 강하다.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제약 쪽도 일부 매수 들어오고 통신 여전히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철강, 유틸리티, 의료까지 해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더 많다가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업종 자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코스닥에 있는 게임주까지 해서 게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쪽은 조금 상승이 약하거나 소폭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답니다. 그다음 항공 쪽에서는 저가 항공 중심으로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고 의료에서는 OEM 관련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되겠죠. 그다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제 원자 농산물 가격 그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반등이 나오고 철강 역시도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해서 또다시 언급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원전 관련주들 좀 움직인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하락이 좀 떨어진다는 쪽이 이제 건설사들이 좀 나타난다 정도 되는 케이스고 그 외로는 이제 하락 자체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2750에서 2770이라는 마지막 박스권 상단 매물대 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지수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볼 때 수급이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한 240억 정도 된다 되는 거고 기관에서가 지금 78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역시도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 나오던 부분이 축소가 된다는데 기관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들어왔었던 물량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거의 한 7, 80% 정도 소화를 한 케이스가 된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확연하게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제 IT에 대한 매도는 여전히 있다가 됩니다. 다만 IT에 대한 매도 역시도 앞전만큼 크지는 않다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IT에 대한 매도를 제하면은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나머지 쪽에서 좀 많다가 되고 그 외로는 매도 자체가 제한된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소폭 개선이 된다. 이 부분을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현재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을 보여준다는 스타일 일부 업종군들의 강세란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하이리스까지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현재는 보합에서 강보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 최상위가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결국은 아침에 저점을 만든 때가 2722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었다 되죠. 그러면 앞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장 까다로운 매물대 자리가 이 가격이 되는 건데 이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때를 돌파해서
3,900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굉장히 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번 주 7일날 목요일날 되는데 그때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눈여겨봐야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 매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준 있는 매매 쪽 운영력으로서 계속해서 눌림자리를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하죠. 현재 이제 현대건설, 아직까지도 현대건설은 매수가에서 또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한다가 되죠. 오늘 이제 시장에서 한 1.9% 정도 하락을 한다 되는데,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가격대가 10만 8천 원짜리가 중요 가격인데, 아직까지 조금 모자른다 정도. 그래서 현재는 소폭 강보합 정도 움직인다 된 거고, 넷마블 같은 경우가 다시금 11만 3천 원짜리를 넘어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소폭의 강보합 정도를 보여준다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때 손절 기준가를 6,500원에 잡아줬었는데 오늘 아침에 6,470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6,500원 손절 처리를 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보합권 전후에서 큰 변동은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위아래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 오늘 소폭의 약세를 띠고 있지만 이쪽도 이제 실질적인 차량 판매나 이쪽이 바닥을 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폭 약세를 띄운다 정도.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 약간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준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한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41,500원에서 42,000원짜리대 돌파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HMM은 지난주 금요일날 편입을 했고 이제 매수가에서 소폭 아래에서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새롭게 봐야 될 종목들 이것도 같이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IT를 지금 얘기를 해드릴 텐데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야 우리가 앞전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청산했던 1억을 갖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아침에 원하는 가격대를 주긴 했었는데 현재는 19,900원에서 95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9,650원에서 850원짜리대를 다시금 진입하는 제 공략의 자리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오늘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시장에서 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죠.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봐야 되냐면 다음 주 만기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과정, 그 지수 자체가 위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 때 삼성전자를 좀 더 강하게 튀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편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오늘 손절 처리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보도록 하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 들어갈 때 이 가격대에서 들어왔었죠. 그 박스권의 흐름을 기대하고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 라인대에서 이제 위쪽 방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가는 쪽이었는데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가 이어진다 부분이 이제 하단 자리까지 내려오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하단 자리대를 지켜주는 과정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타났지만 아침에 6,440원이라는 저가까지 살짝 내려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았던 가격대가 6,500원이었고 그 자리에 깬 만큼 우선은 당연하게 기준에 맞춰서 손절 처리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거나 한 부분 전혀 없고 나중에 이제 복구에 대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복구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제 정상화 이럴 때는 또다시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진입한 기준에 맞춰서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지금 움직인 자리대가 69,100원, 그러니까 보합권 전후에서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와 지금 같은 자리대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것저것 이슈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정도는 되지만 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 7만 3천 자리대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 자리대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으로 볼 때는 단기로 볼 때는 그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만기란 부분 왜 그러냐면
만기를 볼 때 시장에서 지금 현재 2,780이라는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은 2,800과 2,840까지는 매물 공백 구간인데 그 가격대를 삼성전자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런 부분에서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인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가도 굉장히 짧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매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앞전에 상승할 때도 상승 거래량은 들어온 반면에 조정 거래량은 없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IT 쪽에서가 앞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9,650원에서 850원 이 사이대가 중요한 가격대로서 움직였던 그런 자리대인데 지금 현재는 한 번 강세를 띄고 그 다음에 지지태세를 밟고 움직인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21,700원, 800원 이런 자리대까지 열린다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금 재공략을 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손절가가 작게 설정이 되는 그런 위치인 거고 목표가는 LG 디스플레이가 21,800원, 그리고 삼성전자 73,000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여전히 2,750에서 2,770이라는 박스권 상단 마지막 매물대 자리 돌파 전망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